반갑습니다. 구름 책방의 김상우입니다.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벌써 2022년도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네요. 8월에는 비가 참 많이 와서 밖에 나가기가 조금 그랬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밖에 안 나가는 대신에 또 안에서 책을 또 많이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물론 비가 오든 안 오든 책은 계속 봐야겠죠. 자, 오늘은 8월에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이다 싶으신 게 있으면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사실 이건 8월에 읽은 게 아니라 7월에 읽었어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빼놓고서 영상을 마쳤더라고요. 뒤늦게 이걸 발견을 해서 8월 거 소개하는 첫 번째에 이 책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책은 리처드 셀이 쓴 와튼스쿨은 딱 두 가지만 묻는다 라는 책입니다. 와튼스쿨이라고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경제학 관련해서 미국에서 거의 탑을 차지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그 저자가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성공학이라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와튼스쿨에서 묻는 그럼 딱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실제로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고요. 너무 물질주의적이거나 그런 성공만 바라지 말아라. 진정한 성공은 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꽤 인상적으로 봤던 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확히 말하면 8월의 첫 번째로 본 책은 미로슬라프 볼프가 쓴, 또 볼프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볼프 이야기했었는데, 볼프가 쓴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광장의 선 기독교라는 책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그 이론적, 사상적 전개를 했다면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프 책 치고는 꽤 읽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분야들 중에서 그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를 쭉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하나를 아주 깊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컨셉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본 책은 앨런 미카엘이 쓴 술탄 셀림이란 책입니다. 술탄은 중세 근대까지 이슬람 세계 최고 지도자를 말하죠. 그리고 셀림은 사람 이름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이 술탄이 바로 이 셀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전기 내지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아주 두껍게 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꽤 재밌게 봤습니다. 안 그래도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책 자체가 되게 굉장히 두껍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막 난해하고 어렵고 빡빡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튀르키예의 전신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오스만 제국이 세계대전 이후에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터키 공화국이 세우고 오늘날 이제 이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꾸는 그 과정까지 이어지는데요. 지금 튀르키예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르도안이 굉장히 어떤 강성인 면으로 알려져 있죠. 그 에르도안이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셀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그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책은 조금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어려웠던 책이긴 했습니다. 류저우하우라는 중국인 작가인데요. 경계지의 중국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몇 권의 그 소설을 통해서 전환기, 근대로 넘어오는 전환기에 간도의 지방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
또 동남아시아에 이주해 있던 중국인들, 화족들, 뭐 화인이라고 부르죠. 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지, 어떤 한 나라와 또 다른 한 나라, 이 문화와 저 문화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달픈 삶을 좀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문학 작품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역사와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여기 소개된 작품들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일단 그거가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그냥 아예 문학 용어들이 너무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저 같은 뭐 비전문가들, 비전공자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은 그 경계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달픈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책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김학준이 쓴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름부터 재밌죠?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이 책 속의 영상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일배 현상, 그 일배 이용자들은 누구인가를 사회학적 도구를 가지고 제대로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여기저기서 일배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대부분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사람들도 있나 하면서 이해 못할 사람 정도로 치부하고 있죠. 얼마 전인가요? 대통령실에 일베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또 말이 한참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책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괴물일 뿐인가, 이상한 사람들일 뿐인가 라는 질문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또 거기에 그 게시판의 성격과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김병재가 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이제 기독교 관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고른 것은 여기에 달려있는 부제예요.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이 여정 위에 C.S. 루이스와 필립 얀시에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름이 거기 붙어 있어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책 전체의 한 60%는 C.S. 루이스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 20 정도가 필립 얀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저자 본인의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C.S. 루이스 관련된 강의도 하시는 분이라서 루이스 책에 대해서 꽤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인용되는 책들은 루이스의 우리나라에 소개된 초반에 나왔던 책들, 뭐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 스크로테프의 편지 같은 몇몇 책들에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설명이 너무 장황하달까?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잘라버리고 새로운 내용들로 이렇게 해서 다이제스트하게 좀 구성을 했더라면 조금 더 읽기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이걸 여기서 했던 강의들, 저기서 했던 강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었다면 루이스 책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루이스 글들을 인용해 놓은 것만 봐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물씬물씬 나게 만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황승택이 쓴 다시 말해줄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입니다. 갑작스럽게 청각장애를 갖게 된 주인공, 작가가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회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적어내려간 책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더 제고해야 된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애라는 게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장애인 숫자도 적지 않을 뿐더러 많은 수가 후천적 장애를 안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익숙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는 것 격렬하게 반대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좀 의식을 조금 더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책은 필립 쉘드레이크가 쓴 도시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은 책 그 사이즈가 독특합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길쭉한 책이어서 일단 흥미를 자아내죠. 책 자체는 이 도시와 관련된 이 도시라는 것과 관련된 기독교의 그 사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추적해 갑니다. 흔히 이 도시는 뭔가 죄악의 소굴,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가장 경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에 따르면 아주 초기부터 고대 기독교 중요한 저자들부터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그런 분들부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수도원 전통에서도 도시와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죠. 끊임없이 도시와의 이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을 완전히 버리고 세속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좀 더 학술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나왔던 여러 학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컨셉을 잡고서 읽어보신다면 뭐 좀 우리가 가져갈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오랜만에 본 그림책이죠. 루비타 뇽오가 쓴 술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 루비타 뇽오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팬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 블랙팬서라고 아시죠? 그 와칸다, 아프리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그 와칸다 제국의 여전사 역으로 출연했던 영화 배우입니다. 이번에는 동화를 하나 썼네요. 이렇게 이 술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주인공이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요. 자기가 자기 부모나 언니와 다르게 피부가 좀 더 까맣다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인 흑인들 하면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지역별로 그 피부색이 많이들 다르거든요. 부족별도 다르고 사는 곳에 따라서. 근데 오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칸 이 흑인들에게서는 어떤 백인들 핀 피부가 미인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까만 거, 너무 까만 것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컴플렉스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작가는 색차별주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별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 차별은 사실 까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오해들, 억측들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들도 많죠.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괜찮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읽어주시면서 이런 것들 좀 가르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오렐리앙 바로가 쓴 어떻게 지구를 구할까 라는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은 청소년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환경 문제를 가르치고 환경 행동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전문적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한 번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웹툰북입니다.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구원을 팝니다 라는 책이에요. 김민석 작가가 쓴 거죠. 앞서서 김민석 작가가 쓴 책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괜찮은 웹툰들을 많이 그려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은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인공 이국면이라는 주인공이 겪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뭐 이런 주제들을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빌런 격으로 나오는 민희주라는 집사가
너무 현실 속에도 있는 것 같은 분이에요. 어떤 대단히 물질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그냥 돈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돈을 너무 가까이 위치시키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양 여기게 되는, 굉장히 거룩하게 그걸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언뜻 속아 넘어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막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무슨 왕의 재정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한 사람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가,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만화로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만들어낸 이 작가의 능력도 대단히 출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달에 본 마지막 책은 베로니크 드 뷰이르가 쓴 체리 토마토 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흥미롭죠. 이 책을 보게 된 건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이기도 하시고 블로그 이웃이기도 한 청미 출판사, 이 출판사 이름입니다. 청미 출판사에서 이거 관련된 게시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 책이야 하고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프랑스 시골 마을에 사는 90세의 잔이라는 할머니가 하루하루를 일기로 써 내려간 겁니다. 1년 동안에 며칠은 빠졌더라고요.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 일상들을 적어냅니다. 당연히 무슨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무슨 요리를 하고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자식들이 찾아오고 집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냥 때로는 앉아서 그냥 추억에 잠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또 잔잔한 감동의 맛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맛이 좀 있습니다. 영화 그 리틀 포레스트라고 아시나요? 일본에도 상하편 원작 2편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태리 배우가 주연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나왔는데, 시골 마을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밥해 먹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잔잔하게 뭔가 와닿는 게 있는데, 이 책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겨볼 수 있는 책이고요.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 건 아닌데,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게도 만드는 그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괜찮으시면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일기니까요. 짧게 끊어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달에 읽은 책은 11권이네요. 뭐 웹툰도 있고 그림책도 있어서 뭐 권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나름 괜찮은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초중반까지는 이달에 책 많이 좀 안 읽힌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좀 쉬운 책 위주로 읽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 한 권을 오래 끌고 가는 게 독서 습관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다는 뭐 청소년 도서 이런 것들로 후반을 좀 채웠습니다. 다음 달에 읽을 책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제 책꽂이에 꽂아 있는 책들 중에서 지금 먼저 읽어야겠다라고 골라놓은 책들만 지금 10권이 저기 앞에 꽂혀져 있는데 열심히 읽어야죠. 여러분이 8월에 읽으신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이셨나요? 우리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좋은 추천이 있으면 제가 읽어보고 이거 정말 좋네요 싶으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공지가 있는데, 저희 후원자분들에게 굿즈를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월인데 아직도 저에게 굿즈 받으실 그 연락처 관련해서 보내주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문한터 후원자님이신데,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문한터 후원자님,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으로 받으실 가까운 편의점 주소 또 그리고 전화번호 좀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책방에 3개월 이상 월 10,000원 이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굿즈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굿즈는 북다트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한 달간 읽은 책 소개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